자, 이번 시간은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 특강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제1부에서는 강간과 추행에 대한 기본적인 특히 강간에 대해서, 추행은 또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중심적인 것은 이번 시간은 제1부에서는 강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형법에서 제297조에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나왔는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오늘 이 시간에 법조문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이 관심 있게 한번 좀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법조문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조문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요. 적어도 살인, 강간, 강도, 방화, 요 세 가지 범죄, 살강강방, 이게 바로 경찰 4대 강력범죄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요 네 개의 범죄에 관련된 법조항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강간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범죄 있지만 기본적으로 297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암기해 놓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어쩐다는 거야? 사람을 강간한 자는, 자, 그게 어떻다는 거야? 형량이. 여기까지가 구속 요건이죠. 이 뒤에가 뭐예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건 형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구속 요건에 보면은 폭행과 협박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죠? 행위태양의 뭐예요? 폭행과 협박. 그래서 이 폭행과 협박이라는 거 여러분 말 안 해도 더 잘 아시죠? 그죠? 예, 죽여버리겠어. 아니면 너 하면 어떻게 해꼬지란다.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때리거나 여러 가지 이런 협폭행 협박. 자, 옛날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 구속요건에 사람이라고 지금은 되어 있는데 2012년도, 그러니까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은 2012년 12월 18일 2012년 12월 18일 날 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그 이전만 해도 2012년 이전만 해도 요 사람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당시에 부녀라 그랬어요. 부녀.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요 법조항에 부녀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뭐였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성관계를 강제로 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이 뭐였냐면은 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근데 예뻤나 보죠. 그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이. 그래서 무슨 업소 같은 데서 저기 했는데 그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을 웬 남자가 예쁘다고 그냥 강간을 한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 조항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2012년도 12월 18일 날 요 부녀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사람이라는 용어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대 이성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서 바로 성관계를 갖게 되면 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 형량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형량을 보니까 지금 뭐예요? 3년 이상이죠? 우리 절도가 몇 년이죠? 절도죄가 6년 이하죠? 절도보다 형량이 높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강도죄가 또 어떻게 돼요? 3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강간죄라는 것은 좀 중대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옛날에는 여기 부녀라는 것으로 해갖고 이 여자를 주로 피해자의 객체, 바로 피해자로 봤는데 지금은 여기에 사람이란 용어로 교체됐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어찌됐든 이 형량도 좀 알아두시고 요 용어에 사람이라는 것으로 교체가 2012년 12월 18일 날 개정되었다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는 어쨌든 여기가 부녀라 그랬어요. 이제 제가 지금으로부터 뭐예요? 한 25년 전, 거의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부녀라고 그랬었죠. 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침해를 좀 보고 있냐면은 성적 자유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 침해를 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성적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어쩐다는 거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우리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이 용어는 또 무슨 말이냐? 자, 요거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게 빈약하게 되면은 강간죄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런 성적 그 애들 막 형법 잘한다고 까부는 애들이 있잖아요. 까부는 애들한테 야, 우리 강간죄에서 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너 공부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성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거의 여부. 그 다음에 또 그 성행위의 방법 이런 것을 갖다가 몇 등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현재 대법원에서 지금 세 가지 예시를 든 것이 뭐냐면은 그 성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성행위의 방법,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심적인 골자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그랬고요. 이 판례 번호는 2019도의 3341. 자, 되셨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지만 어떻게 됐다?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뭐 어떤 나이 막 잔뜩 먹은 어떤 60대 할아버지인데 20대 아가씨한테 와갖고 뭐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하면서 막 할아버지가 와갖고 젊은 여자한테 와서 막 사랑을 구해야 한다든지 뭐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무슨 어디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성관계를 맺고 싶어서 막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안 되겠죠,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성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여부하고 그 상대방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할아버지, 그죠? 이거 그 사람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여부. 그다음에 그 방법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방법이라는 건 예를 들어 갖고 우리의 정상적인 성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그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는 이런 걸 갖다 그런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변태적으로 막 무슨 뭐라 그래요? 뭐 여자 보고 뭐 이상한 성행위를 요구한다든지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성기에 삽입하지 않고 무슨 항문에 삽입한다든지 뭐 그런 이상한 변태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성관계를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 여성이 성관계를 허락했다 하더라도 변태적인 성관계의 방법으로 만약에 그 남자가 만약에 시도한다든지 여자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시도한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이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데요. 저 미국에서 있었던 판례인데 어떤 경우 있었냐면은 그 여자가 약간 변태였었어요. 변태였었는데 남자의 그 성기에다가 왜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촛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왜 그 촛불 켜면 촛불에서 떨어지는 그 촛농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걸 갖다가 남자의 성기에다가 막 흘려갖고, 남자의 성기가 막 그렇게 피가 벗겨지고 막 피가 뭐라 그러죠? 이게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져야지 자기가 만족을 한다. 뭐 하면서 그 남자의 성기를 갖다가 막 그렇게 막 저기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나중에 그 대법원에 법원에다가 경찰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에 있어서 강제적인 성관계다, 강간이다 뭐 해갖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쨌든 그 성행위의 방법조차 방법도 역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촛농 사건, 그죠? 예, 촛농을 가지고 남자의 성기에다 이렇게 해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우리나라 판례는 아니고 미국 판례예요, 미국 판례. 자, 되셨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뭐를 또 설명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간죄를 공부하다 보면은, 얼마나 그 죄명이 많습니까? 비슷비슷한 어쨌든 강간 관련된 거, 그죠? 강간 관련된 건데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305조까지 있죠, 그죠? 297서부터 해서 장장 아래 300 몇 조, 305조까지 지금 주주장창 나왔는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그죠?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297조 강간죄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강간죄 같은 경우에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결합했을 때 처벌한다 했었잖아요. 그죠? 예, 강간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 297조 제2라는 거 유사강간죄가 이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 성기를,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가, 고추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항문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당시 이제 검사가 얼른 공소장을 변경해서 뭐 강제추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해 줬어야 되는데 자기 똥꼬집을 부려서 그런지 어쨌든 무죄가 나와 버렸어요. 그 경우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그러죠. 공소장에 적시한 그 내용에 대해서만 판사들이 판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가 강간죄를 강하게 주장했나 보죠. 근데 어찌됐든 당시에 그 남자가 여자의 그 성기에 넣지 못하고 항문에 집어넣은 경우 남자의 성기를 고추를 여자 성기에 넣는 경우에 그때 무죄로 그냥 끝나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갖다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2년도 제12월 18일 날 바로 유사강간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고 했나요? 뭐 그런 영화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근데 그 당시에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범죄자가 여학생의 성기에다가 볼펜, 뭐 필통, 뭐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걸 막 이상한 걸 집어넣었어요. 여자 성기에다. 그 여학생의 성기에다가. 그래서 그런 잔혹한 범죄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그 이후에 이제 입법자들이 국회의원들이죠. 입법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법조항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에다가 이상한 거 집어넣는 거 꼭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결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을 바로 297조 제2의 유사강간죄라는 것을 이 법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요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간이 계속 빨리 흘러가네. 예. 또 하나 드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 298조와 299조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이 파란색으로 적어드린 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추행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죠? 예, 뭐 여기는 중강간, 준강제추행 나왔는데 어찌됐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만진 거와 관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준자가 붙었잖아요. 이 준자가 붙었다는 것은 일단 한거불능 상태라는 것을 좀 알아두십시오. 자, 범죄자가 한거불능 상태에 빠뜨려서 간음을 하거나 추행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한거불능 상태 마태인가 가서 뻗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한거불능 상태 잠자는 여자거나 아니면 술을 만취된 여자라던가 뭐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바로 그 대상자가 그런 경우에는 준자가 앞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어찌됐든 298조, 299조는 만진 거 관련된 거예요. 만진 거. 그러니까 뭘 만졌어? 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어디 뭐 만진 거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01조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적어놨잖아요. 이 빨간색, 피가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빨간색이. 그래서 보시면은 상해, 어디 다치게 한 거야. 강간을 하면서 어딜 다치게 하거나 죽여버린 경우거든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제가 301조의 2에서 강간 등 상해 치상 또는 강간 등 살인 치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치게 하는 경우야. 어찌됐든 그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이 강제로 성관계하면서 다치게 한 경우에는 301조와 301조 2를 갖다 적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여기 약간 이게 청록색인가 녹색으로 제가 적어드렸는데, 자, 이 부분은 객체에 대한 거거든요. 요 세 개에 대해서는 그 객체가 뭐냐. 자, 객체에 보시면은 지금 302조, 303조, 305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302조하고 305조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302조는 미성년자 등의 간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저기 뭐라 그러죠? 그죠? 심신미약자, 또 약간 우리 좀 모질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어디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심신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성년자 또는 그런 심신미약자들을 가늠한 경우, 우리가 통상 바보라고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 약간 지적으로 좀 약간 어디 모질하는 사람들, 그죠? 약간 좀 뭐 들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을 가늠하게 되면은 바로 객체로 간임의 객체로 하게 된다면은 302조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미성년자 또는 아까 얘기했던 심신미약자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가늠인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 객체, 바로 어디 종업원이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업원이나 누구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바로 저기 뭐예요? 사람을 가늠했을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가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뭐죠? 우리 그 웬 도지사인가 웬 도지사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2019년인가 미투 바람 한참 불 때, 그때 웬 도지사가 왜 자기 여비서를 갖다가 왜 그 저기 해갖고, 그죠? 가늠해갖고, 뭐, 그 사건 아시죠? 근데 왜 그때 충청도 무슨 도지사였던가 그랬죠. 그죠? 예, 그 사건. 그래서 거기서 그 업무상 위계 위력에 대한 가늠, 위력에 대한 가늠이라 했는데, 그것을 뭐 위력이나 위계로 보지 않았다 해서 처음에 1심에서 지금 무죄 나오고 막 그때 막 그랬었잖아요. 어쨌든 기억하시죠? 자, 어쨌든 그런 거. 자, 요거는 또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가 또 뭐가 있냐면 303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있었던 건데요. 판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미장원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업원인데, 그 미장원 사장의 남편이 와갖고 그 여종업원이 예뻤나 보죠. 와갖고 너 나랑 성관계를 안 가지면 너 직장에서 해고해버리겠다고 하면서 협박해갖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 자, 그 관련돼 갖고 요거 판례가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가늠 중이에요. 등이 아니죠. 여기 등 없죠, 여기. 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기억나시나요? 그죠?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는 몇 세를 규정하고 있냐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가늠을 한 경우에 설사 그 13세 미만자의 그 여자건 남자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뭐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동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 예전에는 1항만 305조 제1항만 있었는데 2항이 새로 신설됐었죠. 그래서 지금 2항에는 뭐예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데 그 상대자가 19살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처벌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5조에 대한 얘기를 좀 벌써 18분이네. 지금 끝나갈 시간 다 돼가네. 여기서 2부를 때려야 될 것 같네요. 봅시다. 305조 제2 상습범. 자, 2010년 4월 15일 신설했는데, 예전에는 2010년 4월 15일 이전에는 이 강간을 갖다가 상습적으로 하는 놈들을 어떻게 무겁게 처벌하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2010년도에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강간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을 갖다가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뭐라 그래요? 껐떡하면은 뭐 여자 강간하고 댕기는 놈들 있잖아요. 요걸 무겁게 처벌하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거. 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이러한 법조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조항이 신설됐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305조 3이라 그래서 예비음모. 이거는 최근에 생긴 건데요. 2020년 5월 19일 날 신설된 거거든요. 근데 강간에 대해서 예비음모.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사람이 강간을 하려고 했을 때인데, 뭐 서로 짜고, 야, 내가 그 여자를 어디로 유인해 올 테니까 너는 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 강간을 하자.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예비음모 처벌 규정을 갖다가 사회적 심각성 때문에 신설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만진 거 관련되잖아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은 만진 거에 대한 부분. 이 강제추행에 대한 것은 제외된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걸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다 돼갖고 막 말을 빨리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제 2부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